자, 먼저 실업의 유형과 대책인데요. 실업은 그 유형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그리고 자발성 유무에 따른 분류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실업을 우리가 분류해 볼 겁니다. 먼저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예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 먼저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그런데 이 실업의 유형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실업이 왜 발생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경기적 실업이란 건 경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경기 과열 때문일까요?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당연히 실업은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불황, 불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고 우리 가게가 공급자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 거고 따라서 기업이 노동의 고용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경기적 실업인데 이 경기적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세계 대공황 29년에 시작해서 1930년대에 전 세계로 퍼졌는데 1932년 정도에 미국에서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25%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러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책이 바로 경기부양책. 우리 부양이란 건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공공사업 같은 걸 정부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우리 세계대공황 때 어떻게 했어요? 세계대공황 때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펼쳐서 뭐 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경제를 살린 것처럼, 뉴딜 정책을 펼친 것처럼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그걸 바로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이란 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확대하니까 돈을 푸는 거랑 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은 조금 걷고 돈은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사업이죠. 뭐 도로 만들고 댐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줘.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생기겠지? 그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절적 실업을 볼게요. 자, 계절적 실업은 발생 원인이 뭐냐? 바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도대체 뭐 왜 실업이 되는데 사례를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먼저 건설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야외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주로 겨울철에 일감이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에. 이런 겨울철에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도 좀 더 이렇게 뭔가 건물을 짓는 것도 좀 줄어들고 외부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업은 겨울철에 그리고 또 장마철. 장마철에 또 비가 넘어오니까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 여러분들 농번기, 농한기란 말 들어봤죠? 농번기는 농사일로 아주 바쁜 계절, 기간. 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특히 뭐 봄, 가을이 농번기예요. 그리고 농한기는 주로 겨울인데,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농민들도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쌀 농사 같은 겨울에 농사 안 짓는 거는 그렇고요. 뭐 내가 딸기 농사를 짓는다. 그럼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아주 바쁘겠죠. 딸기는 겨울철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농업 그리고 스키장 직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겨울철에는 바쁘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계절에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 실업률이 2월이 되면은
실업률이 되게 높아져요.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시즌인 거예요. 졸업을 하는 시즌. 대학생은 원래는 비경제활동 인구죠. 대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라서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1월, 2월에 졸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대학생들이 취직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은 하는데 일자리는 없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바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기업들의 취업 시장은 12월을 끝으로 잠깐 쉬었다가 3월이 되면 좀 다시 뽑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기업들은 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8월에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8월에도 대학교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8월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해요. 그때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취업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일시적으로 실업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계절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 못하는 계절에 일을 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책이 만약에 농업이라면 주로 겨울철에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농공단지라는 건 농업 플러스 공업이 결합된 건데 어떤 거냐면은 뭐 시골에 김치 공장을 짓는 거예요. 김치 공장을. 선생님 고향이 있는 면에도 김치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봄, 여름, 가을에는 주로 이제 거기 있는 농민들이 본인의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과 재배도 하고 배추 재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김치 공장에 가서 김치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겨울철에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 계절적 실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부업을 알선할 수도 있어요. 부업. 그러니까 본인의 메인 직업 말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업을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이에요. 구조적 실업. 자, 이 구조적 실업은 이름을 보세요. 구조랑 관련되어 있대요. 구조랑. 자, 그럼 이건 발생 원인이 뭐냐? 바로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 사회쯤에 이제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많아지고 2차 산업보다 3차, 4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설 자리를 잃은 거야. 쇠퇴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기에 내가 배운 기술이 옛날에 거는 적합하지만 요즘에 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쇠퇴해 가던 산업, 그걸 바로 사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에 밀려가지고 쇠퇴해 가는 산업이야. 죽을 사자야, 죽을 사자. 자, 그런데 내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기에는 오늘 여기 다니다가 갑자기 내일 여기 갈 수는 없잖아.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는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은 다른 실업들에 비해서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또 기술 혁신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발생하는 실업들이 바로 구조적 실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키오스크 때문에도 지금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계화, 자동화 때문에 생긴 거죠. 키오스크라는 게 여러분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뭐죠?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신문이나 음료수를 파는 매점이에요. 매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공공장소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 그래서 우리 그 버스 정류장 옆에 가면은 이렇게 교통 정보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큰 쇼핑몰에 가면은 시설, 내부 구조 우리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좀 무인 단말기. 그런 것들이 다 키오스크인데 특히 최근에는
무인 계산기 또는 무인 결제기, 이걸 키오스크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왜 많이 퍼졌을까? 이유가 있어. 배경이 있어. 일단은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쓰면 최저임금은 최소 줘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문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증가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런 키오스크 때문에 기존에 계산을 하던 또는 주문을 받던 이런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구조적 실업. 근데 선생님이 어디 알바 업체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 봤더니 알바생들 중에 58%가 이 키오스크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마찰적 실업이에요. 이거는 마찰 때문에 발생하나? 여러분, 우리 마찰이라는 건 이거죠. 이것과 이게 스칠 때 마찰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뭔가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좀 더 내 적성에 맞는 직장, 또는 내가 뭐 선생님이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내가 빵집을 차릴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이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갈아탈 때 오늘까지 여기 다니고 내일부터 여기 가는 거 아니잖아. 뭔가 내가 옮겨 탈 때 좀 비는 시간이 있죠. 바로 그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더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은 적성을 찾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대책을 보면 구조적 실업의 대책을 안 했네. 구조적 실업의 대책. 이거는 기술이 바뀌어서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인력 개발, 기술 교육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기술 교육, 직업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또는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가지고요. 국비 지원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비 지원 무료 컴퓨터 교육. 뭐냐? 거기는 여러분들 학원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짜예요. 근데 왜 정부에서 그걸 해주냐? 바로 이런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내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컴퓨터 교육을 공짜로 시켜주는 거야. 내가 자격증을 따면 어때요? 기술이 생겼으니까 이제 취업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도 구조적 실업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간단합니다. 취업 정보 제공.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직장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만 제공해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